제왕절개. 제왕절개가 과연 다른 나라는 얼마만큼 많이 하고 우리나라는 얼마만큼 많이 하는지 그거에 대한 숫자적으로도 오늘 조사를 하시겠다고 많이 써오셨어요. OECD라고 해서 경제협력개발기구라고 하는 곳에서 이렇게 제왕절개율을 그 나라에 한 35개국이 들어가 있는데 1위가 터키예요. 그래서 이 터키 같은 경우는 제왕절개율이 53.1%. 네. 거의 그러니까 두 분이 들어가셔서 한 분이 무조건 수술이에요. 무조건 수술이네. 2위가 멕시코이죠. 네. 그래서 46.8%. 그리고 칠레가 46%. 어떻게 4위를 봐버렸어. 4위는? 4위는 한국이에요. 진짜 쉽다. 한국은 여기 이 보고서에 따르면 38%거든요. 근데 이건 2015년도 상황이고 제가 지금부터 2년 전에 이제 논문을 쓰면서 좀 조사를 했을 때 한국의 제왕절개율을 그 우리나라에 있는 보고서로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42% 정도 된다라고 네, 나왔더라고요. 이제 그러면 다들 생각하는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은 이제 보면 11위예요. 11위고 32.2%. 오, 그래도 네. OECD 그 평균보다 높다. 미국도. 네. 그러니까. 높죠. 네. 그럼 좀 낮은 나라들은 뭐 어떤 나라들이에요? 핀란드, 네덜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여기가 이제 15%에서 17%. 그러니까 1위가 핀란드, 네덜란드가 2위. 근데 핀란드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아는 외국 사모분이 계셨는데 정확히 말하면 아기를 낳고 둘째 분이셨는데 병원에서 낳았대요. 그럼 병원 갔는데 어떻게 잔수사하더니 우리나라 병원에 가면 아무것도 안 해. 그냥 방만 빌려주는 개념이야. 하면서 집에서 청소하기 귀찮아서 병원 가서 나셨다는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인상 깊네요. 근데 핀란드가 핀란드는 정확하게 몇 퍼센트예요? 15.5%. 그러니까 방만 빌려주는. 방만 빌려주는. 근데 제가 알기로도 그 WHO에서 보통 그 제왕절개를 권고하는 수준이 15% 내외 아니에요? 맞아요. 그쵸? 10%에서 15%. 전문가들이 모성 사망률과 신생아 사망률을 줄일 수 있는 최적의 수치가 15% 전후가 되는 거거든요. 훅배앓이 예방 팁이나 훅배앓이 완화 방법. 훅배앓이는 첫째 산모님들한테는 거의 없고 이제 둘째 산모님들 같은 경우 아기 낳고 나서 자궁수축이 더 강하게 돼요. 자기 자리로 온전히 갈 수 있기 때문에 통증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보통 산모님들은 한 2, 3일 간다고 그러고 어떤 분들은 막 2주까지도 훅배앓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수유할 때 막 되게 많이 아파하고 저는 어떤 엄마는 아예 이틀째까지 수유를 못 하시는 분도 봤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너무 아파서 그냥 있어도 아픈데 빨면 더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완화 팁은 왜 아플 때 좀 만져주면 좀 덜 하잖아요. 만져준다든지 아니면 좀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허리 쪽에다 찜질 같은 거 해준다든지. 근데 아랫배에다가 찜질하는 거는 사실 자궁 수축이 풀릴 수 있어서 출혈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아랫배에다가 수축 그 따뜻한 핫팩을 넣는 건 좀 그렇고 또 현대의학은 많이 발전해 있으니까 사실 저는 약물 그냥 드시라고 권해드리거든요. 초유가 굉장히 소량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넘어가는 약물 자체는 굉장히 적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아파서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다 그러면 저는 드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어떻게 예방을 자기가 지자리를 들어가는 거 있는데 어떻게 하는 거야? 자기가. 굉장히 내가 건강해서 그런 거죠. 모유 수유 잘하는 거? 이것도 주고 장차 줄려야지만. 모유 수유 잘하는 방법은 금방 은나쌤이 얘기한 것처럼 모유를 자주 빨리는 방법밖에 없는데 출산 이쪽에 있다 보니까 드는 생각이 뭐냐면 출산도 좀 힘든 사람들이 있어서 수술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모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모유도 이렇게 뭐 해부학적으로 유선 발달이 좀 덜 된다든지 아니면 전량 자체가 적은 사람들이 그냥 있는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빨려도 사실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국제 모유수유 전문가들은 빨리면 다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막 하시거든요. 그런데 전문가들이 딱 봤을 때 좀 너는 모유 양이 좀 적어서 보충이 필요하다. 그리고 모유를 계속 빨리기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전문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선택과 집중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되게 잘 나왔고 저는 예전에 낳았던 분이 정말 초산부인데 아기 낳자마자 젖이 정말 펑펑 나오는 거예요. 이 엄마는 와 되게 벌써부터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걱정이 없겠다 그러고서는 그 엄마를 이제 돌쯤에 만났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수유하고 계시냐고 여쭤봤더니 100일에 끊으셨대요. 얘도 애기도 봐야 돼, 젖도 물려야 돼, 집안일도 해야 되니까 자기가 너무 힘들어서 애기도 안 예뻐 보이고 막 그 지경까지 가니까 안 되겠다 해서 선택과 딱 집중을 해서 젖을 그냥 끊어야겠다. 차라리 좀 끊고 내가 좀 쉴 때 쉬고 해야지 애기도 더 잘 돌볼 수 있을 것 같다 해가지고 저 끊고서 그냥 분유를 먹이셨대요. 애기 정말 잘 키우셨대요.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옛날처럼 정말 젖이 모질라면은 뭐 옆집 가가지고 동양적 먹이고 그런 시절은 아니라 다행히 얼마나 또 분유가 얼마나 더 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했으면 좋겠어요. 안 되는 거 갖고서 막 스트레스 받지 말고. 저도 그런 케이스거든요. 저는 이제 전량이 적어서 모유라고 하는 게 사실 나온 만큼 머릿속에서는 생성을 해라. 이제 이런 기본적인 원리에 따라서 가요. 그러니까 저 마사지를 받을 수도 있고 유축을 이제 하는 게 기본이죠. 먹이고 유축하고 먹이고 유축하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먹이고 유축하고 그러면 뭐 유축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분유도 줘야 되는 거예요. 애기가 적으니까. 그래서 먹이고 분유 주고 유축하고 먹이고 분유 주고 유축하고 이제 두개 다 세 개. 네, 그렇게 저는 2주를 살고 2주쯤 됐을 때 급성장기가 온 거예요. 그래서 급성장기 왔을 때 애기한테 화가 너무 많이 나는 거죠.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하면서 나를 딱 돌아보니까 아, 이 아이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구나. 이 아이를 어떤 사랑을 주는 게 맞는 건데 모유 수율을 더 이렇게 증가시키겠다는 일념으로 이 아이한테는 사실 유축한 동안 아이 쳐다보고 있진 않잖아. 나의 피로감이 더 강해지니까 이 아이한테 그 집중이 안 되는구나 생각을 해서 그때 딱 유축을 끊었어요. 그냥 적당하게 먹이다가 맞춰줄 건 맞춰주고 아니면 말자. 그래서 먹이고 그냥 분유 주고 그냥 먹이고 분유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100일쯤 되니까 맞춰지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엄마들이 100일쯤 맞춰지는 엄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저는 쉽게 좀 선택하시는 게 육아 자체가 힘드니까. 그런 것들이 나한테 너무 스트레스를 줘. 주객이 전도돼. 애 키우는 그쵸. 애 키우는 이 에너지가 다른 데 더 갈 것 같아. 그럼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 이거 어떤 것들을 다 가져갈 수는 없거든요. 엄마 한다고 상 주는 것도 아니고 모유수 엄마 안 둬. 애가 엄마 나한테 왜 젖을 먹이고 분유를 먹였어 이럴 일은 없잖아. 맞아요. 그 아이 나를 항상 사랑할 텐데.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스트레스를 하나씩 생각을 해서 버리는 게 되게 또 중요할 것 같아요. 봤을 때는 양수가 터지면 바로 병원을 가야 되나요? 이슬이 얼만큼까지 비친 다음에 병원에 가야 되는 게 맞는지라고 또 질문하셨어요. 이슬이 뭐예요? 네,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